상승의 트리거라는 코너입니다. 이 수급을 보면서 좀 제대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건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가 이번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이제 저희가 수급을 좀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보였던 수급들 좀 볼까요? 네. 한 주간 수급을 매일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반도체 업종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쪽이요. 네. 네.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네. 7개 종목이 반도체 관련 업종이었고요. 예를 들면 장비, 소재, 부품, 테스트 등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TSMC나 ASML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네네. 발표에서 생각보다 전방 수요 둔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5월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를 시작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캐펙스 투자 규모가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네.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발주나 이런 것들 수주량이 많아질 거에 대한 대비를 이 수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표가 나갔습니다. 노란색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업체였고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있던데 수급적으로 또 다른 특징을 보였던 업종이 있습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음식료 업종이 새롭게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식량 자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농기계, 비료, 사료 등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료 업종은 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고 나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더욱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농업 관련된 섹터에서 대안 섹터로 음식료 업종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수급의 특징은 그러면 딱 두 개네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음식료 네. 이쪽으로 보면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야 되는 게 이 코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봐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새롭게 수급이 집중된 반도체 업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 중에서도 장비 업종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장비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이클 성격의 주식이라는 점이 컸었는데요. 네네. 사이클 진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장비 업종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공급이 과잉이 되고 다시 업황이 둔화가 되면 투자를 줄이게 되죠. 그러면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는데 하지만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이 장비 업종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사이클상으로 발주하면 좋아졌다가 발주 떨어지면 안 좋아지는 이런 시장 말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근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진폭이 네네. 상당히 컸던 부분인 진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려면은 기존의 메모리 중심의 산업에서 비메모리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국산화 개발 기술력이 뛰어난가. 둘째, 해외 고객사로 확대할 수 있는가. 셋째,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설명드릴 때도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들 중에서도 핵심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4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서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예,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찾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4번의 보안 투자의 수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평택 3공장에 장비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 시기상으로는 2023년 네. 말이나 24년 초가 되어야 평택 4공장이나 미국의 테일러 공장의 발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장비 발주가 둔화되면서 실적이 슬로우해지는 그런 사이클적인 성격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 보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공정이 좀 더 미세화되고 네, 고단화되면서 보안 성격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네.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네. 뭐 다들 아시는 EUB라든지 네. 이 미세화 공정에 선단 공정에 필요한 보안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하고 이 보안 투자는 연결되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산화가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지도 보고 싶네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네.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생산,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소부장 쪽은 약점이 좀 있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생산보다는 이 소부장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2010 표가 나가네요. 네, 2019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하고 분쟁이 극대화됩니다. 이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업종의 국산화를 지원을 하게 됐고요. 현재 3년 정도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가동을 통해서 국산화 개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네. 확인할 그죠. 것이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아까 체크포인트 4개로 우리가 투자 기업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데들이 튀어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국내 반도체 업종을 모두 분석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국내 장비 업체 4개를 뽑아왔습니다. 네네.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확대를 하고 해외 고객사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장비 업체의 공통적인 성장 전략이 될 것이고요. 첫 번째, 국산화 개발 기술력이 뛰어나야 하고 보안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국가 반도체별 경쟁력 4개 체크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증착 회사들 많고 식각 회사도 있고 종목 이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PSK 네. 이런 데들이 이제 말씀하신 4개 체크 포인트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체크 포인트가 맞습니다. 많을수록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산화 그리고 보안 투자 이런 부분이 네네.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아무래도 많은 기업이 좀 더 투자하기에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면 아까 뭐 증착 기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증착이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증착이라고 해요? 네, 정말 쉽게 설명을 네네. 드리면 제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을 빵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만들기까지를 정공정 그쵸. 단계라고 네. 보면 이 빵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맛을 보고 포장을 하는 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정공정을 크게 또 분석해 보면 분류해 보면 웨이퍼를 제조해서 산화, 포토, 식각, 증착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포토, 식각, 증착입니다. 여기서 증착 공정은 현재 국내 장비 업체들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국산화 개발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증착이란 쉽게 설명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특정 물질을 얇게 입히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얇게 균일하게 잘 입혀야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공정 전체를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설명 잘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뭐 증착이랑이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아까 체크 포인트 4개 중에 증착과 관련된 회사들이 한 3개 정도 있었고 그 중에 4개 포인트가 다 나온 데가 유진테크, 그다음에 3개 포인트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저희가 체크 포인트 많은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승의 트리거 오늘은 반도체 수급으로 저희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때들 데이터로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